그건 없고요. 내신이 들어가서 반이 조금 갈리거든요. 그래서 반이 완전히 갈립니다. 내신 때는 그냥 학기별로 다 다른 컬이고요, 얘들아.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시간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할 건데 기준은 5시 반부터 7시까지 한 타임이 있고 7시부터 8시 반까지 한 타임이 있고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큰 변동사항 없는 건 뭐냐면 그냥 상관없이 월, 수, 금이 있으면 그냥 일단 5시 반까지 학원으로 오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이는 없어요. 차이는 없습니다. 그 상태로 진행이 될 건데 일단 여기 교화가 좀 많거든요. 교화 중삼이 좀 많아서 교화 중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본 수업을 이렇게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본 수업이 5시 반으로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디가 들어가죠? 뒤에 시간은 클리닉으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조금 다르게 갈게요. 여기에서 수요일 본 수업을 조금 뒤로 바꿔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클리닉이 들어가고 여기서 본 수업.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원하는 건 뭐냐면은 앞에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월요일날 공부한 거 바로 복습 아니잖아요. 월요일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한 상태로 수요일날 들어가는 게 맞고 수요일날 공부한 것도 금요일에 클리닉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나요? 이렇게 해서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이제 금요일 클리닉은 개별로 해서 좀 조절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지만 기본적인 시간표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조금 뭐 익숙하죠? 익숙한 시간대고 원래 시간보다 좀 길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을 건데 그냥 여기서 자기 할 거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빡빡하지는 않아요. 여기가 지금 이제 교화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여기 교화 말고 밑에 적을까요? 교화 말고 지금 여기 이제 두일 학생들도 있고 여기에 다율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수금에 오는 거 똑같고요. 5시 30분부터 7시까지 그리고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월수가 아니고 우리는 따로 수업 가야 되기 때문에 본 수업이 수요일 금요일 날 본 수업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또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월요일은 클리닉만 이렇게 있는 거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당연히 이렇게 클리닉이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기도 어쨌든 정리하는 부분이 수금이 조금 그거 할 수 있는데 앞에 있었던 공부했던 거 나중에 잘 정리하고 자기 했던 거 이 시간 이어가지고 자기 거를 정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 밑에 요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는 학생이 지금 이제 주일에 지금 채아하고 그 다음에 예린이 하고 그 다음에 제니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민우까지는 여기서 요 시간 요 스케줄로 진행을 하고 교환은 앞에 시간표대로 간다. 조금 크게 헷갈릴 거는 없다. 그래서 오늘 조금 꿀빨려서 전부 좋아하는데 다시 수요일 금요일 날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된다. 내신데 별로 빡빡하지는 않다. 됐죠? 됐죠, 그렇지? 쌤 오늘 오래온 것 같아요. 아니 저 여기서 이제 되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교환학생 그대로 읽고 그대로 이동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됐습니다. 저희 클리닉으로 들어가면 돼요. 클리닉으로 들어가는데 교재 챙기고 교재는 수요일부터 들어갈 거라 딱히 뭐 할 거는 없는데 그대로 가지고 가면 돼요. 그리고 두일은 그 얘기 좀 해주라. 너희가 지금 너희는 잘 모를 건데 1과 2가가 원래 옛날부터 쌤이 좀 너무 쉽다고 좀 우시는거리셨거든. 그래서 1과 2가를 빼고 지금 3가부터 들어가는데 3가가 끝이 나면은 4가로 이어서 가실지 아니면 다른 뭐 무슨 교재를 하실지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쌤 재량이라서. 그래서 뭐 쌤도 결정이 아직 안 되실 수도 있어. 그냥 막 세게 물어보지 말고 살짝 혹시 여기 3가 끝나면 요 2가 끝나면 어느 거 하나요? 라고 살짝 한번 여쭤봐. 학교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이거 물어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보통 선생님도 조금 계획이 없으신 경우가 많아서 미정인 경우가 많아서 그게 좀 부끄러워서 그런지 그러니까 살짝 여쭤보고 혹시 끝나면 어디 하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아직 몰라 하시면 그냥 일단 그대로 쌤한테 얘기를 해주면 돼요. 3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2가가 시험 범위 들어가는데 보통 1, 2가 중간고사 들어가고 기말때 3, 4가 들어가는데 너는 지금 학교 선생님이 트신 거란 말이야. 지금 3가를 먼저 가신 거거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그 시금치 감자 끝나면 어디로 넘어가는지 살짝 한번 지나가면 살짝 한번 여쭤봐봐. 그러면 쌤이 교재 작업을 좀 빨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뭐 급할 건 없고요. 일단 클리닉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클리닉은 내신하고 상관없다. 항상 클리닉은 지난 수업에 대한 복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다?
그냥 원래대로 하면 되고요. 다음 시간 클립부터 바뀌는 거예요. 쌤 얼굴 구경하고 싶어서. 안녕히 계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일단 여기 시간표가 되는 건데 여러분 혹시 좀 시간표가 좀 바뀐 친구들은 금요일 클리닉은 조절이 있으니까 거기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거로 들어갈 건데 페이지 한번 펼쳐주세요. 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야 이걸 왜 너희 지금 자기 수업 아니니까 지금 더 막 듣고 싶고 막 지금 여기서 막 소외감 느껴져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크레이지. 내신이 들어갈 건데 시험 범위를 대략 얘기를 하면 보통은 우리가 4주 준비가 들어가요. 살짝 들어주면 됩니다. 보통은 4주 준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아니야. 좀 빨리 들어갔어. 이번에는 근데 이번에는 4주가 아니고 6주로 갈 거예요. 6주로 갈 건데 원래 가는 대로 4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 왜 쌤 6주 시간 길게 잡았나요? 라고 한다면 이 4주 기준이 평상시에 쌤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약간 기본적인 것들을 이미 좀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4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는 아직 이제 조금 기본적인 것들을 좀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어쨌든 4학년 첫 시험이니까 잘 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보통 일단 4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충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1주, 2주, 3주, 4주가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은 아니지만 보통은 시험 범위가 2개의 과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과하고 2과가 들어간다고 치면은 1주에 수업을 2번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1주에 1과 어법, 1과 어법, 여기서는 2과 어법 이렇게 한 과씩. 첫 번째 주는 어법 정리하는 날. 이과는 아직 안 배웠는데요. 상관없어요. 쌤 그냥 자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주에 어법부터 먼저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 주에는 뭐 하는 거지? 1과 본문. 두 번째 주에는 2과 본문. 두 번째 주는 거의 본문 정리를 거의 합니다. 본문 거의 하루에 한 과씩 끝내버리는 거예요.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많아요. 하루에 90분 안에 한 과를 쫙 다 끝내버리는 거기 때문에 3주째는요. 1과의 회화하고 약간 학교에 추가 지문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있어요. 1과 회화하고 추가 지문, 그 다음에 뒤에는 2과의 회화하고 추가 지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는 3주의 시험 범위를 끝내고 전체로 반복을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게 4주 계획인데 쌤이 이번에 좀 길게 잡은 이유는 아마 본문을 여러분들이 씹어먹듯이 본문 너무 쉬워? 이러면 하루에 한 과씩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친구들이 쌤 본문 한 과 하루에 한 과 너무 양이 좀 많아요 라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 거기다가 지금 중2에서 중3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조금 양이 많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조금 더 쌤 어떻게 될 거야? 갈라서 갈 겁니다. 그래도 반과씩 가는 정도는 아니고 조금 더 한 3분의 2과 정도씩 해서 너무 무리되지 않게끔 들어갈 거고요. 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법이 쉬운 어법은 그냥 다 해도 되지만 한과의 어법이 몇 개 들어가지? 2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어려운 어법이 들어가면 여러분 좀 너무 처음에 체하지 않게 조금 어법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전혀 줄 건 없다. 줄 거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나 첫 번째 주에 어법 내가 다른 어법을 몰라도 적어도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몇 개? 4개 어법은 완전히 내 것으로 뭐 하겠다? 마스터 하겠다. 적어도 이 4개 어법은 마스터 하세요. 쌤이 굉장히 쉽게 줄여줍니다. 기존에 수업 같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기초가 부족해도 알아들을 수 있게 쌤이 알아서 바꿔서 다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훈이가 조금 갑자기 집에 계신 어머니가 좀 보고 싶어. 그래서 약간 멍한 것 같아. 이러면서 이해됐어요? 두 번째에서 내가 하고 본문 나중에 할 거고 일단은 처음에 뭐 들어갈 거다? 어법 들어갈 건데 차근차근 들어가니까 생각해보면 편한 게 오늘 어법 어떻게 될 거예요? 어법 2개 딱 다룰 거예요. 그냥 이 2개 어법 오늘 듣고 이건 뭐 하면 돼? 씹어 먹어버리면 끝이에요. 씹어 먹어버리면 어법이 조금 상가신게 들어요. 일단 이해됐죠? 알겠죠? 그래서 쌤 계획은 6주면은 한 4주 정도의 진도를 쭉 정리를 하고 한 2주 정도 좀 반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일단 목적입니다. 일단 이해됐어요? 그래서 교재를 지금 보면 살짝 한번 넘겨와봐 얘들아. 처음에 1쪽, 2쪽, 3쪽은 1과 어법 쭉 돼 있고 쭉 넘어가다가 29쪽부터는 다시 2과 어법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1, 2가 어법 1과 본문, 2과 본문, 그 다음에 1과 회화,
그 다음에 이가회화, 그 다음에 뒤에는 문제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페이지별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죠? 아, 내가 알고 있지? 그쵸? 그렇죠, 그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늘 첫 번째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법이 if whether절이에요. if whether절. if whether절로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요거 조금 구질구질한 어법이에요. 할 건 조금 많은 어법이에요. 그런데 차근차근 갈 거니까 잘 갈게요. 그 if whether절의 첫 번째는 첫 번째로 알아둘 거는 뭐냐면은 if 여기서 if whether절에서 첫 번째는 얘는 첫 번째 중에 뭐냐면 얘는 명사절이라는 거예요. 명사절. 그래서 다시 할게요. if 또는 whether를 쓰면 뒤에는 주어 동사의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요. 이 if whether의 요 문장은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을 합니다. 소리. 기본적으로는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 쌤 저는 명사절이 뭔지 몰라요 라고 한다면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그리고 보어 역할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다시 if whether절은 이 if whether 플러스 문장 전체 자체가 다른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을 한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외워두세요. 일단은 외웁니다, 여러분. 이 한가지도 외우세요. 다시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 두 번째로는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할 건데, 해석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if whether라는 접속사는 일단 뒤에 문장 요거 박스 치는 게 하나로 박스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봐서 이게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가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해석은 뭐로 간다? 뭐뭐인지 아닌지로 가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도 똑같지는 않은 게 사실 이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무슨 역할을 많이 하냐면 목적어 역할을 좀 압도적으로 많이 해요. 물론 세 개 다 알아두시면. 자, 밑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I wonder. wonder가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 궁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I wonder. 거기다가 뒤에다가 if를 적어도 괜찮고 whether를 적어도 괜찮아요. if나 whether 중에 아무거나 하나 적어주고, 그 다음에 my teacher is pretty. 이 문이 너무 재미없나? 재밌는 거 뭐 있지? 뭐인지 아닌지? 차원형이 너무 지겨운데? 뭐인지 아닌지? 교수님이 쓰레기인지 아닌지? 아, 그건 너무 좀 심하잖아요. 뭐가 맞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쌤 박스 치듯이 여러분도 박스 치듯이 이렇게 봐주는 게 좋습니다. 목적어 역할이 어려운 게 아니야. 앞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동사 뒤에 무슨 역할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역할이 동사 뒤에 목적어잖아요. 목적어 역할을 했고, 여기 if whether를 붙이면 나의 선생님이, 학교 여자 선생님이라고 칩시다. 선생님이 예쁘다가 아니라 해서 뭐라고 한다고? 예쁜지 아닌지. 그래서 if my teacher is pretty, 우리 선생님이 예쁜지 아닌지. whether 붙여도 똑같아요. whether my teacher is pretty, 내 선생님이 예쁜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됐죠? 어렵지 않죠? 얘들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 기본적으로는 기본 용법은 됐고, 이건 다 할까요? 주어 역할, 보호 역할도 볼까요? 아니, 그냥 넘어갑시다. 쉽게 설명할게. 두 번째는 약간 특이사항을 조금 볼 건데, 특이한 점 첫 번째, 여기에서 if하고 whether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얘들은 뭘 할 수 있냐면요, 여기에다가 or not을 이렇게 붙여도 돼요. or not. 아니면 or not은 어디 붙여도 괜찮냐면 문장의 끝에다가 이렇게 붙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붙이나 안 붙이나 뜻은 똑같습니다. if whether 뒤에 문장이 올 때 or not을 앞뒤로 붙일 수 있다. 뜻은 여전히 무슨 뜻이다? 똑같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들어간다. 두 번째, 똑같이 if나 whether를 이렇게 쓰고 나서 뒤에 문장이 이렇게 쭉 나올 건데 여기 뒤에가 A or B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A or B. 그러면 해석이 조금 바뀝니다. 뭐뭐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해석이 뭐로 바뀐다? A인지 B인지. 그렇죠.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 추가로 좀 알아주면 돼요. 그래서 두 번의 추가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if whether를 쓸 때는 인지 아닌지의 개념에서 문장 여기 if whether 바로 뒤에 또는 그 끝에다가 or not을 붙여도 된다. 뜻은 똑같다. 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문장 같으면 어디다가 or not을 붙여도 돼요? 여기다가 or not 붙여서 whether로 할게요. Whether or not my teacher is pretty. 그래 똑같아요. 그냥 선생님이 예쁜지 아닌지가 되고 아니면 여기 문장 끝에다가 여기다가 or not을 붙여도 똑같아요. If whether my teacher is pretty or not. 붙이나 안 붙이나 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요거는 예문 하나 더 줄게요. 역시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할게. 너희가 원하는 거 할게요. If whether Q is a human. 걔는 너무 심하잖아요. pig, bug, an animal. 그래. 그렇다고 요까지 가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똑같은 if whether를 이렇게 썼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썼고 위에랑 똑같습니다. I wonder 궁금해 선생님이 예쁜지 아닌지. 근데 여기는 if whether를 썼는데 뒤에 누가 붙었냐면은 뒤에 A or B가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러면 해석이 그냥 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뭐로 간다? 큐쌤이 뭔지? 사람인지? 동물이. 근데 원래 애니멀에 사람도 포함이 돼요, 얘들아. 어쨌든 동물이 너무 심하지 않아? 사람인지? 천사인지? 천사인지? 알았어. 참을게요. 내일 할게요. 악마인지 할게요. 괜찮습니다. 이거 그냥 동물보다는 되게 나은 것 같아. 그래서 A or B로 가면 어떻게 들어간다? 교쌤이 사람인지 아니면 악마인지 그렇지 나는 뭐하다? 궁금하다. 이 if whether가 얘들아 오늘 여러분 지금 새로운 친구들은 첫 수업에 되게 좀 그런데 if whether가 살짝 좀 구질구질한 어법이야. 그래서 여러분 첫 수업 때 하기에는 조금 좀 그렇기는 한데 깔끔한 어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원래 순서를 지켜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외도 이해됐니? 됐다 이거죠. 두 번째 이해됐습니다.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또 약간 이제 if whether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 if를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 if를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if whether 중에 우리가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었잖아요. 근데 if를 쓰면 안 되고 무조건 바꿔 말하자면 무조건 뭐만 써야 되는 경우, 무조건 whether만 써야 되는 경우가 whether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좀 지실한 것들 좀 있으니까 찾아서 체크를 할게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은 if 다음에 or not이 어떻게 된다? 바로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여기는 if를 쓰면 안 되고 만 써야 된다. whether만 써야 됩니다. 다시 좀 헷갈릴 수 있을 건데 or not을 앞에 붙여도 되고 뒤에 붙여도 된다 그랬잖아. 뒤에 붙을 때는 상관없어. if 주어 동사 or not, whether 주어 동사 or not 상관없어. 그런데 여기에 if whether 다음에 or not이 바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무조건 whether만 쓰고 뒤에 문장을 이렇게 주어 동사로 쭉 적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 경우. 두 번째는 뭐냐면 if 주어 동사인 이 박스 전체가 뭐로 쓰이는 경우? 주어인 경우. 주어로 쓰이는 경우. 이렇게 주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때는 if를 못 쓰고 또 똑같이 뭐만 써야 된다? whether만 또 써야 돼요.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목적으로 주로 많이 쓴다 그랬잖아. 목적어인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주어로 if whether를 쓰는 경우에는 무조건 if는 못 쓰고 whether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에서 if whether를 쓰고 원칙은 주어 동사의 문장이 와야 되는데 여기 뒤에 그냥 투부정사로 퉁치는 경우가 있어요. 투부정사로 퉁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앞에 if 플러스 투부정사를 이렇게 쓰게 되면 그때도 if를 못 쓰고 뭐만 써야 된다? whether만 씁니다. 그래서 whether 투부정사가 해석이 뭐뭐 할지 해석이 whether 플러스 투부정사는 뭐뭐 할지 안 할지 이렇게 돼요. 인지 아닌지에서 안 할지. 조금 선생님 마음이 아프네. 처음에는 이게 뭔가 구질구질하게 예외가 많아서 여기까지 들어가거든요. 됐습니다. 3번도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if를 쓰면 안 되고 무조건 whether만 써야 되는 경우까지도 정리를 했습니다. 유준이 지금 정신 없는 거 아니야? 괜찮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요 기본적으로 2번까지 쭉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조금 필기하고 있으면 설명을 할게. 자, 일단 3번에서는 이제 뭐 할 거냐면 더 응용으로 들어갈 거거든. 일단 우리 기본부터 가자. 많이 까먹었을 건데, 자, if 헤더를 쓰게 되면 if 헤더를 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바로 대답 나와야 된다. if 헤더이 뭐야라고 하면 문장에서 명사절에 들어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장인데 해석은 뭐라고 해석을 한다?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한다. 여기까지 오케이? 다시 일단 그렇게 외워줍니다.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데 주로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한다. 이번에서는 잔잔한 추가 내용이에요. if에서 이렇게 잔잔한 게 많아서 좀 귀찮아. 첫 번째 조심하는 내용. if에서 뒤에다가 바로 뒤에 오아나스를 붙여도 되고 문장 끝에 오아나스를 붙여도 된다. 붙이나 안 붙이나 뜻은 뭐하다? 똑같다. 뜻은 똑같다라고 하나 알아두면 돼요. 여기도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if 헤더를 썼는데 그냥 문장이 오는 게 아니라 A or B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해석을 뭐라고 해준다? 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A인지 B인지라고 해석을 해준다. 여기도 오케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if 헤더를 막 썼으면 좋겠는데 if를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이 4번은 조금 더 중요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미리 알아두고 갑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뒤에 앞에다가 오아나스를 붙인 경우에는 whether 오아나만 되지 if 오아나스는 안 된다. 끝에 붙이면 상관없다. 끝에 붙이면 상관없어요. 두 번째, 이 if 헤더절이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또 무조건만 써야 된다. whether만 써야 된다. whether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whether 플러스 if 투부정사, whether 투부정사가 있는데 이 투부정사를 쓸 때는 whether 투부정사만 써서 뭐뭐 할지 안 할지의 개념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있는데 똑같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에서 여기 앞쪽에 있는 1, 2번까지는 보고 3번은 참고를 일단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 조금 더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여러분 페이지에다가 이걸 좀 적어줍니다. 좀 적어주고 현율이가 조금 차근차근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정리하면서 외우세요. 그래서 차근차근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왜 이렇게 잔상 느낌이지? 선생님들 좀 이상한데? 얘가 좀 이상한 게 갑자기 왜 이러지? 움직여서 맞았나? 일단 좀 생각하면 문제는 없으니까. 자, 너 학교에 시험 범위 혹시 어떻게 나오는 거지?
머리 좋네. 여기 천천히 적으세요. 천천히 적으세요. 이걸 그 아까 클리닉 시간 얘기했잖아요. 다음 시간에 클리닉 시간에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거의 이걸 쭉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달달 외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지금 벌 이런 표정으로 지금 외우는데 하죠. 해야 돼요. 오늘은 이제부터 들어가서 하죠. 아니 뭘 자꾸 부러워. 공부 안 하는 게 뭘 자꾸 부러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설명을 하는데 쌤 개인적으로는 조금 구질구질한 어법이라 그렇게 안 좋아하는 어법인데 여러분 학교에서 열심히 들었나 봐. 조금 끄떡끄떡 하면서 좀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 최근에 학교 좀 들었어? 전혀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 구질도 처음 들어? 자, 얘기를 해줄게. 영어 어법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투부정사에 이번에 시험 범위 들어가요. 오늘 할 건데 형용사적인 용법이 시험 범위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은 여러분들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이 그냥 요만큼 딱 있어서 요만큼 A만큼 딱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얘들아. 안 그래요, 얘들아.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서도 가장 핵심 내용이 있고 핵심 내용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내용이 있고 기본의 핵심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얘는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좀 알아두면 좋은 추가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뭔 차이인가요? 라고 물어보냐면 핵심 내용은 투부정사 형용사는 뭐야? 그냥 저기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문법이 투부정사 형용사가 아니고 효쌤이라는 개념으로 갑시다. 시끄러워 그냥. 효쌤의 핵심은 뭐야? 라고 물어보면 꼭 외워? 영어 선생님이에요. 기본적인 효쌤은 뭐하는 사람이냐? 영어 선생님이잖아. 근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 효쌤은 어떤 영어 선생님이지? 잘생기고 자상한 영어 선생님이야. 외워 얘들아. 잘생기고 자상한 영어 선생님이 효쌤이야 라고 기본 개념 중요한 내용이 딱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면 물론 가끔씩 좀 썰렁하기도 할 때도 있고 가끔씩 조금 욱하실 때도 있고 이런 거 들어가는 거지. 추가 내용은 뭐냐면 자주 쓰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주 쓰이지 않는 부분. 선생님은 어디를 강조하냐면 여기를 꼭 알아둬라 라고 조금 강조를 하는 조금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주 쓰이지 않는 것들을 구질구질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이 기본 내용은 효쌤은 잘생기고 자상한 영어 선생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그 외에 뭐 가끔씩 이런 것들을 추가로 알면 좋고 조금 모르면 아쉽고 이 정도로 본단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법을 공부를 하면 이렇게 번호를 가지고 쭉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내신기간에는 좀 어떻게 되죠? 다 합니다. 여기까지.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추가 내용 중에서도 1, 2, 3, 4 많을 거 아니야. 너무 안 쓰이는 건 쌤이 또 뺍니다. 어법이 칼처럼 이렇게 딱 잘려지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잘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중에 뭐까지 들어가냐면은 효쌤에 대해 정의를 내리려면은 다른 영어쌤하고 비교를 하는 부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효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형용사적 용법을 공부를 하면 명사적인 용법이나 부사적인 용법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지?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핵심이 있고 부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여러분 여기 정의 내리면 이 프로듀서에서 가장 핵심은 뭐지? 1번. 여러분 다른 거 다 까먹어도 가장 핵심 문장에서 이 if 절 플러스 문장에서 뭐로 쓰인다?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이게 헷갈릴까 봐서 박스를 친 거예요. 이 박스 전체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지금 위에 있는 예문으로 가자면 어디로 쓰인 거야? I wonder 나는 궁금해. 우리 영어 선생님 예쁜지 아닌지라고 해서 뭐로 쓰인 거지? 목적어 역할로 쓰인 거거든요.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는 게 가장 기본. 해석을 할 때는 영어 선생님 예쁘다가 아니고 뭐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예쁜지 유전에 예쁜지 아닌지. 그렇지. 해석을 할 때는 만약에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my English is 유치한데 여기에서 뭐 다른 걸로 합시다. 뭐 차은우 is handsome 하고 붙으면 차은우가 잘생겼다가 아니면 차은우가 잘생겼는지 아닌지 전부 다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해 준다가 포인트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번에서 쭉 추가한 내용들은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추가 내용들이에요. 핵심 내용이 아닌 거야. 추가로 그런데 이미 자체가 인지 아닌지인데 if whether my teacher is pretty 자체가 이미 인지 아닌지인데 whether or not my teacher is pretty 뜻어떻다 똑같다. 뜻이 예쁜지 아닌지. 끝에다가 if whether my teacher is pretty or not 뜻 뭐다? 똑같다. or not 붙이나 안 붙이나. or not 자체가 또는 아닌지거든. 또는 아닌지. 붙이나 안 붙이나 차이가 없다. 알아두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문장이 A or B, or이 나왔어요. 근데 or 앞뒤로 A, B가 따로 있으면 해석이 인지 아닌지가 아니고 뭐로 간다? A인지 B인지. 교쌤이 사람인지 악마인지 사람인지 악마인지 A or B로 간다. 이건 진짜 구질구질한 잔잔한 것 중에 추가 중에 추가 어법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머리 아프면 어떻게 해라? 어설프게 다독지 말고 예를 들면 누구라고 할까? 채린이가 쌤 저 머리 아프고 복사해서 못해 먹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서 안 돼요. 말하면은 차라리 3번을 좀 빼요. 일단 어디까지? 앞에서부터 앞에 1번, 2번까지는 확실하게 알아두라는 거지. 안 똑같다 했잖아. 어법은 어설프게 다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차라리 범위는 줄이더라고. 그렇다고 또 바로 첫부터 줄이긴 좀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여기 또 있거든 밑에 3번 또 있거든요. 3번 3번 또 있는 겁니다. 그러면 if 와드절이 왜 생겼냐? 이거 왜 쓰냐? 라고 이런 걸 조금 알아주면 돼요. 여기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어가 있고 동사가 이렇게 있고 그 뒤에 목적어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앞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 의문사가 없는 이 의문문을 어디에 집어넣고 싶으면 우리 앞에 말했던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집어넣고 싶으면 그때 쓰는 게 뭐다? if whether예요. 그런데 원래는 의문문에서 나온 건데 이 의문문을 뒤에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은 뒤에 평서문 어순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다시 if whether는 쌤 도대체 왜 쓰는 건가요? 구질구질한 거 인지 아닌지 왜 쓰나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다른 문장의 무슨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고 싶을 때 if whether를 쓰는데 if whether 뒤에는 의문문 어순이 아니라 무슨 어순? 병서문 어순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Is my teacher pretty?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문장은 이겁니다. 우리 선생님 예뻐?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선생님 예뻐? 대답이 뭐로 갈까요? Yes 예뻐. 아니면 No 아니면 뭐해? 못생겼어. 교수님 예뻐? 그럼 예쁘지. 아니? 아니 안 예뻐. 못생겼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아까처럼 어디다가 집어넣는다고요? 아까처럼 I wonder 나는 궁금해. 이 목적어 자리에 이걸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나는 궁금해. 우리 선생님 예뻐? 안 예뻐? 이거 집어넣고 싶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집어넣는 거라고 여기다가 if나 whether를 집어넣는 거라고요. 근데 if나 whether를 쓰고 나면 is my teacher pretty가 아니라 형사문 어순으로 바뀌어서 my teacher 아까처럼 is pretty.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문장에서는 우리 선생님이 예쁜지 아닌지 궁금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if whether를 쓰는 이유는 뭐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목적어 자리에 놓고 싶으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if whether 병사문 어순으로 쓰는 거다. 요즘 말 좀 이해돼? 같은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 예뻐? 물어보는 거야. 나는 우리 선생님이 예쁜지 아닌지 궁금해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요즘에 차원우 인기 많던데 걔 잘생겼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차원우가 잘생겼는지 아닌지 궁금해. 그렇지. 여기 들어가는 거라고 전부 다. 이런 거 됐어요? 그러면 여기 조금 더 들어갈게요. 여기 좀 많이 가는 건데 그러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면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만약에 쓰거든요. 어디 살아? Where? 어디 살아? Why? 왜 그렇게 했어? When? 언제 했어? 라고 물어보면 주어 동사 뒤에 있는 여기 쭉 뒤에 있는 요 자리가 너무 붙었네요.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거는 여러분 아직 확실히는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아는 사람들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이니까 의문사가 핵심이잖아, 그렇지? 그때는 뭐로 바뀐다? 의문사, 주어, 동사. 흔히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의주동의 의문사절이라고 부르거든. 의문사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봐주면 돼. 예를 들어서 물어볼게요. Where does 차은우 live? 의문사가 있는 문장이거든. 차은우 어디 살아?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차은우 어디 살아? 자, 이걸 집어넣어 봅시다. 나는 궁금해.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박스에 좀 익숙해지세요.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으면 뭐가 궁금해? 차은우가 어디 사는지. 그럼 그때는 if를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의문사부터 if 대신에 의문사 where. 그 다음에 의주 동이니까 뒤에는 뭐가 될까요? 은우. 그 다음에 뒤에는 lives. 그렇지, 잘했어요. where 은우 liv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했냐? 쌤 이번에 우리는 지금 if 대절의 핵심 아닌가요? 의문사절도 별다리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은 뭐로 바꾸는 거다? if 대절. 의문사가 있는 의문은 뭐로 간다? 의문사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더 있거든요. 안 할게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if 대절이 왜 생겼냐라고 하면 이걸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특징이 있는 게 반드시 if 대 뒤에는 무슨 문장이 붙어야 된다? 형성문 우선으로 붙어줘야 돼. 그렇지만 원래는 어디서 나온 거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서 나온 거다라고 해서 요거 두 개를 약간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예쁘게 적어주면 돼요. 이해를 해서. 지금 한번 적어버립시다. 알겠죠? 이해됐어요?